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보기만 해도 블링블링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이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선물하면 1년이 설레이지 않을까요? 오늘의 제누아즈는 별리법으로 만드는데요. 별리법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휘핑함으로써 기포를 얻는 방법이에요. 흰자와 노른자를 각각 휘핑하기 때문에 달걀 자체가 품은 공기의 양이 많아 튼튼한 공기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리법보다 볼륨감이 풍성한 것이 특징이에요. 우선 준비해둘 건 하트틀에 유산지를 깔아 준비를 해주세요. 하트틀이 없으신 경우 물론 원형틀 얼마든지 가능해요. 박력분과 코코아 분말, 아몬드 분말은 체에 쳐서 준비를 해두는데요. 아몬드 분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운 채보다는 굵기가 있는 채가 좋아요. 공기 포집을 시켜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게 채를 쳐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버터는 중탕으로 녹여주는데요. 사용하기 전까지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뜨거운 물에 받쳐두고 있을게요. 꿀도 잠시 따뜻한 물에 담궈주세요. 노른자가 담긴 볼에 바닐라 이스트랩과 따뜻한 꿀, 설탕을 넣은 뒤 고속으로 휘핑을 해주세요. 노른자는 실온의 상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설탕은 수분을 빼앗는 성질이 있으니 노른자에 설탕을 넣은 뒤 바로 휘핑을 해주셔야 노른자 덩어리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꿀은 아까 살짝 데워줬잖아요. 그 이유는 꿀은 실온에서는 끈끈한 질감을 갖지만 가볍게 데워주게 되면 유동성 있는 질감을 가지게 되어 반죽에 훨씬 더 잘 섞이게 돼요. 그리고 노른자는 흰자와는 다르게 아무리 고속으로 많은 휘핑을 한다고 해도 흰자만큼 볼륨감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른자의 색깔을 보며 휘핑 정도를 판단하는데요. 밝은 아이보리 색깔로 될 때까지 휘핑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보리 색깔이 되고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반죽의 자국이 가볍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정도까지 휘핑을 해주세요. 이제 흰자를 휘핑하는데요. 차가운 흰자를 사용하였고요. 흰자에 노른자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휘핑력이 약해지니 휘퍼기는 반드시 깨끗이 닦은 후 사용을 해주세요. 흰자만 휘핑하며 맥주 거품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설탕의 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휘퍼기를 따라 물결 모양의 자국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머지 설탕을 모두 넣어 부드럽고 가벼운 뿌리 서는 모양이 될 때까지 휘핑을 해주세요. 노른자에는 흰자가 들어가도 휘핑이 되지만 흰자에 노른자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휘핑력이 떨어지는데 그럼 흰자부터 휘핑을 해놓고 노른자를 휘핑하면 휘퍼기 하나만 써도 되지 않나? 하고 저는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요. 만약 흰자 머랭을 미리 올려두고 시간을 지체한다면 흰자의 수분이 분리되는 이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안정적인 노른자 머랭을 올려두고 흰자 머랭을 올려준 뒤 바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아요. 올려두었던 노른자 머랭을 살짝 휘핑해 주어 상태를 고르게 해주세요. 이때는 휘핑기에 흰자 머랭이 있어도 괜찮아요. 흰자의 머랭 반과 채쳐둔 가루의 반을 노른자 머랭 쪽으로 넣어 가볍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반씩 넣으며 섞어주는 게 기포를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섞어줄 수 있고요. 두 가지 다른 질감을 섞어줄 때는 가벼운 머랭을 묵직한 쪽으로 넣어주며 섞어주는 게 좋아요. 나머지 흰자 머랭과 가루류를 모두 넣어준 뒤 볼 벽과 특히 볼 바닥 쪽에 남아있는 가루들이 없도록 잘 확인하며 섞어주세요. 생각보다 볼 바닥에 숨어있는 가루들이 많아요. 흰자의 머랭도 따로 보이지 않도록 잘 섞어주세요. 흰자의 머랭이 덜 섞여서 남아있다면 제누아즈를 굽고 나서 단면을 잘라보았을 때 스티로폼 조각 같은 흰 자국들이 박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50도에서 60도 정도로 녹인 버터에 반죽의 일부를 넣어 애벌 반죽을 해주세요. 혹시나 애벌 반죽을 하며 흘릴 수도 있으니 본 반죽 볼 위에서 섞어주시고요. 버터는 반죽보다 무거워 바로 넣게 되면 바닥으로 가라앉아 고루 섞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벌 반죽을 통해 넣어주는 거고요. 유지 성분이 있다 보니 반죽과 섞이면서는 기포가 빠르게 꺼져가니 애벌 반죽을 넣고 나서는 속도를 빠르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높은 위치에서 반죽을 떨어뜨려 공기를 빼주면서 팬닝을 해주세요. 팬닝된 틀을 바닥에 탕 한번 쳐주면서 미처 빠지지 못한 공기를 다시 한번 빼준 뒤 170도의 오븐에서 20분간 구워주세요.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틀을 바닥에 쳐서 뜨거운 공기를 순간적으로 빼주시고요. 제누아즈를 꺼내어 뒤집어 식힌망에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식힌 제누아즈는 쉽게 잘 마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까지 마르지 않도록 비닐에 넣어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제누아즈는 케이크를 만들기 하루 전날 만들어 두는 게 맛있어요. 시럽을 만들어 두는데요. 설탕이 담긴 볼에 뜨거운 물을 부어 설탕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한 김 식힌 시럽에 럼을 넣어 향을 더해주는데요. 럼이 없으시면 생략 가능해요. 이제 제누아즈 사이에 채워줄 가나슈 크림을 만들어 주는데요. 볼에 다크 커버처를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생크림을 담아 중불로 가장자리가 뽀글할 정도인 80도 정도까지 데워주세요. 다크 커버처가 담긴 볼에 데운 생크림을 부어준 뒤 잠시만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고무주걱으로 전체를 섞어주세요. 처음엔 분리가 일어난 듯 부드럽게 섞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섞어주다 보면 서서히 유화가 되면서 광택이 나고 부드러운 가나슈가 될 거예요. 럼주를 넣어 섞어줄게요. 랩을 한 뒤 냉장고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면서 농도를 맞춰줄게요. 가나슈를 냉장고에 두는 동안 틀을 준비해주세요. 하트 무슬린 틀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저처럼 없으시다면 하트 틀에 유산지를 깔아준 뒤 무스 띠지를 이용해 틀을 만들어주세요. 케이크 띠지 한쪽에만 테이프를 붙여준 뒤 길이를 맞춰 넣어주었어요. 틀이 준비되었어요. 제누아즈를 꺼내 1.5cm 두께로 3장을 준비해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가나슈를 꺼내어 주걱으로 전체적으로 섞어 상태를 고르게 맞춰주세요. 살짝 흐르는 정도가 되어야 빈틈없이 아이싱을 해주기가 좋아요. 짤주머니에 담아 어느 정도 양인지 봐주세요. 나온 양을 3등분해서 각각 크림을 채워줄게요. 저는 402g 나와서 134g씩 크림을 채워줄게요. 제누아즈 시트를 틀에 넣어준 뒤 시럽을 가장자리 포함해서 고르게 듬뿍 발라주세요. 보통 레시피의 시럽은 촉촉함과 보존성을 위해 할당량을 모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가나슈 134g을 발라 고르게 펴주세요. 다시 제누아즈를 넣어주고 빈 공간이 없도록 살짝씩 눌러준 다음 시럽을 바르고 크림 채우는 걸 반복해주세요.
크림을 모두 채운 다크 초콜릿 케이크는 랩을 해준 뒤 냉장고에 잠시 보관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초코 글라사주를 만들어주세요. 우선 찬물에 젤라틴을 넣어준 뒤 10분간 불려주세요. 겨울엔 찬물이지만 여름엔 젤라틴이 녹지 않도록 얼음물에 불려주셔야 해요. 냄비에 생크림과 물, 설탕의 2분의 1을 넣어준 뒤 가장자리가 뽀글해질 정도로 데워주세요. 설탕을 코코아 분말에 나누어 넣어주는 이유는 코코아 분말만 액체에 들어갔을 때 덩어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가루류에 설탕을 일부 넣어 액체류에 섞어주면 덩어리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생크림이 뽀글하게 끓기 시작하면 코코아 분말과 나머지 설탕을 넣어 거품기로 잘 풀어주면서 한번 바르르 끓여준 뒤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60도 정도로 식혀 물기를 꽉 짠 젤라틴을 넣어 잘 풀어주세요. 끓는 액체에 젤라틴을 넣게 되면 젤라틴의 응고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한 김 식힌 상태에서 젤라틴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체에 한번 받쳐 혹시나 덩어리진 젤라틴이나 가루들을 걸러주세요. 초코 글라사주는 33도에서 36도까지 식혀 케이크 위에 부어줄게요. 다크 초콜릿 자체는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요. 초코 글라사주에는 단맛이 있기 때문에 코팅하는 양을 조절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전량을 모두 부어 코팅을 하였고요.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얇게 코팅하셔도 괜찮을 듯해요. 만약 초코 글라사주가 남아있는 양이 있다면 한 달 정도는 냉동 보관하며 해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냉장고에서 한두 시간 정도 굳혀준 뒤 틀에서 분리하여 데코를 하시면 완성입니다. 데코는 초코와 궁합이 좋은 베리류로 하시거나 간단히 견과류를 가루내어 하시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식용 금방만 살짝 올려주셔도 예뻐요. 보관은 냉장 3일 정도는 상리기간이고요. 저는 한 조각씩 냉동시켜 놓다가 하루 전날 냉장 해동하여 먹기도 해요. 초코초코하니 굉장히 달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요. 깊은 다크의 맛이 진해서 아메리카노나 티와 함께하면 정말 고급지게 드실 수 있어요. 진하고 풍미 깊은 다크 초콜릿 맛있게 드세요.